GPT 코드가 생성한 SQL입니다. 여기서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SQL 코드를 적어줘. 그러면 SQL 코드를 적어주겠죠. 센서, 그러면 이렇게 적어주게 되겠죠. 센서, 진동의 센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진도 센서의 6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0일, 이렇게 빨리 현재 만들게 됐다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SQL의 예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코드에 보면 이게 6, 30일 이렇게 현재 레코드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SQL 코드를 챗GPT로 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서 보여주게 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SQL 실행의 분석에 대해서 고장 횟수는 3건, 2건, 2건, 평균 정도의 7.2, 6.5 이렇게 현재 됐다. 그래서 SQL의 가장 높은 진도수는 이렇게 보였다 하고 이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분석 결과는 설비의 고장 횟수, 진동 평균, 그래서 그 설비가 가장 높은 진동과 고장을 보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GPU의 결과 분석에서는 85%의 정비율을 가지고 있고 24%의 고장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6.4%의 평균 진동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챗GPT 분석 요약 샘플이겠습니다. 4는 30일간 고장 시기고 진동 7.2더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M004 설비 상태죠. M004 설비 상태에 대해서 알아봐죠. 평균 진동 없고 3일 진동 없고 최근 2.6에는 없고 가능한 것을 중동 30일날 이렇게 현재 보이더라. 이런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다시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횟수, 고장 횟수는 12회, 고장일은 5,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일의 의미, 센서와의 진동에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에서 그런 패턴의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비 후 평균 5일 내 고장 재발생이 있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패턴 분석, 정비 후 평균 5일 내 재고장 발생에 대해서 알아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004) 007, 004, 002, 5일 이내에 반복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챗GPT의 스타일 보고 요약입니다. 5일 이내에 5일 내 고장 이라면 일시적인 수리보다 핵심 부품 교체, 설비 교체, 재설정에 의미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비 도입의 진동, 온도, 센서의 연계 모니터링이라고 보고 있죠. 정비 후 집중 관찰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분석할 때는 정비 후 14일 이렇게 하시면 정리가 가능하겠죠. 연관성 탐색입니다. 진동과 고장 간의 상관관계를 한번 알아봐줘. 이렇게. 먼저 연관성 탐색, 진동과 고장 간 상관관계. 이렇게 하면 이제 상관관계가 나타나게 되겠죠. 가능한 센서 기록이 부족하고
블리치를 하고 상관관계 다음에 7일 따로 보기로 하고 대안의 고장률은 보다 적었을 때 18%, 4.7%. 그래서 재분석하면 진동값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번 제안한 걸 한번 시각화 해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비 효과입니다. 일시적 진동의 감소 후 급격히 상승한 패턴을 알아봐줘. 정비 효과, 일시적 진동 감소 후 급격한 상승 패턴에 대해서 알아봐줘. 그러면 진동값 가수 패턴 고장의 004에 대한 값이 현재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틀간 안정하고 2억 급상승하고 7일 이내 고장이 생기더라. 이렇게 이제 보게 됐죠. 챗GPT의 보고사항입니다. 진동값의 3일 이내에 기준치 5.5 이상 초과해서 급격한 상승을 하고 있고 일시적 조치 교체하지 않는 거로 정비 부품의 재점검 및 부품 재설계가 필요하고 집중 모니터간의 설정은 진동에 이렇게 건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세입니다. 진동값 상승 추세의 지속 중 이렇게 이제 보게 되겠죠. 그럼 한 데이터 값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진동값 상승 추세 지속 중이라는 것에 대하여 알아봐죠. 그러면 진동값 상승 추세라는 것은 초기 안정의 정가, 그래서 JPT를 해보니까 5.5에서 6.2, 6.8로 상승이 M4, M7로 되어 있더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기 검증을 단축시키고 부품 교체 주기를 조정하고 예지 정비 모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추세에 대한 거. 그러면 추세의 의미 개념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겠죠. 챗GPT 분석 요약에 대한 거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챗GPT 응답 해석 방법을 이제 우리가 챗GPT 응답 해석 방법론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원인 분석, 반복 고장 근본 원인을 파악해 달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반복 고장의 근본 원인 파악을 해줘. 그러면 반복 고장의 원본을 파악해 주겠죠. 정비 불안정이라든지 노후 설계 결함이라든지 작업 실수에 대한데 이게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예시를 보니까 오일류 다소 발생하게 되고 정비 무효 품질 진동값의 일시적 안정 후 구조적인 지속 문제가 생기더라. 고장 유행은 동일 유행 반복에서 특정 부품의 반복을 가지고 있더라. 센서값 6.8까지 상승하더라. 심각한 진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챗GPT의 보고서 스타일 예시입니다. 예시를 보니까 004의 반복 고장 분석은 정비 이후 5일 내내 재고장이 발생이 지속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진동값이 정비 직후 일시적으로 감소하나 급격히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핵심 부품 교체의 누락이라든지 정비 작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더라. 설계적인 한계로 인한 반복 하중 누적이 가능성이 있더라. 그래서 근본적인 조치가 할 수 있더라. 지금 할 수 있는 후속 조치에는 반복의
그 다음에 유형 분석, 자동화 생성을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의미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패턴을 분석합니다. 시간대별, 조건별 고정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대별, 조건별로 고정 패턴에 대해서 알아봐죠. 그러면 고정 패턴이나 이런 거를 먼저 알아봐 주겠죠. 시간대별로 알아봐 주겠죠. 시간에는 이렇게 고정 발생률은 이렇게 시간에 6시간 그 다음 9건 그 다음 6건 2건 6시에서 12시 오전 정오사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더라. 패턴의 조합은 진동 0.6도 온도에서는 8.5도 이상일 때 고장 발생은 62%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챗GPT 보고 요약에 시는 고장 이력을 시간대와 센서 조건별로 분석한 결과 주로 고장은 오전 6시에서 12시 사이, 진동은 6, 온도는 8.5 이상의 조건에서 집중 발동이 되더라. 이 패턴은 기계의 시동 후 온도 상승기, 온도 조기 피크 부하 상태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시간대에서는 자동 점검 강화라든지 센서 강화라든지 작업자의 예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히든맵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 하는 의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연관성입니다. 진동과 고장 간의 상관관계를 한번 알아봐자더라.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과 고장 간 상관관계를 알아봐줘. 그럼 진동하고 고장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겠죠. 진동가 7일 내 이유 상승에 알아보니까 대안을 분석할 때라. 진동값 6일 때 고장률 미만. 이진 분류 분석으로 진동값 비교, 로직, 원화 이렇게 데이터를 찾을 수 있더라. 그 다음 조치 도출입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해결책을 추출해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해결책 추출을 해줘. 그러면 추출이 가능하겠죠. 패턴 발간, 상관관계, 추세 분석, 해결책 출현 뭐 이런 식으로 진동값 0.5, 평균 5일 상승 진동, 그다음 진동값 지수 반복 정비율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GPT 스타일의 해결책 요약입니다. 분석 결과 진동값 6 이상의 상승한 것은 평균 5일 이내에 고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정비 후 일시적인 안정이고 급격한 진동 상승이 있어서 재고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데이터 기반의 해결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해결 제한 방향입니다. 진동값이 6 이상에는 자동 경고 시스템을 도입해라. 알람을 정비 후 7일간 집중 모니터링 기간을 설정해라. 예지 장비 기반의 고장 방지 체계를 적용해라. 반복 고장의 M004 등에 대해서 핵심 부품 교체 주기를 사전에 해라. 고장의 6.%를 해라. 정비 프로세스의 재표준화를 시켜라. 그 다음 고장 정비 센서 데이터 통합 시각화 대시보드를 운영해라. 그래서 앞으로 후속 작업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해결책을 했습니다. 원인 분석도 했고 패턴 식별도 했고 연관성 탐색도 했고 조치 투출도 했고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봤습니다. 효과적인 요약 프롬프트 작성법입니다. 명확한 지시를 해야 됩니다. 위 내용을 한 문단으로 요약해 주세요 하는 방법도 있고요. 한 이 문장을
이 문장을 5줄로 요약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문장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포맷을 지정입니다. 다음 형식의 정비의 설비 아이디 문제 원은 조치로 이렇게 형식으로 정리해 달라. 그러면 대상을 명시를 할 수 있죠. 관리자 보고용으로 핵심만 간략히 해 달라. 분량의 제는 4문장으로 핵심만 요약해 달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될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 내용을 한 문단으로 요약해 줘. 이렇게 문단으로 요약해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문단으로 요약해 달라 했더만은 한 문단으로 이렇게 요약이 된 거죠. 데이터의 분석의 결과 진동값 6 이상 상승한 후 평일 5일 재고장 발생했으며 정비 후에는 일시적으로 안정된 뒤 진동이 급격히 상승 증가되었다. 고장 반복의 원인은 핵심 부품의 노후, 정비, 전압, 운전, 조건, 불안정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해결책이라는 진동값이라든지 기존 초기 시 자동 경고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정비 후 7간 집중 모니터를 구축한다든지 반복 고장의 설비에 대한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제안을 이와 같이 고장 정비 센서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실시간으로 사용하고 시각화하고 대응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위의 냉단에 문단으로 요약해 달라. 이렇게 이제 작업이 현재 된 거죠. 그럼 다음에는 다음 형식으로 정리해 달라.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형식으로 정리, 설비 아이디, 문제, 원인, 조치. 설비 아이디. 그러면 형식을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해달라니까, 문제의, 아이디의 문제, 원인, 조치, 이렇게 형식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공통문제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 주게 되겠죠. 보면 데이터 기반의 문제, 원인, 조치 이렇게 만들어서 설비 아이디에 맞춰서 이렇게 구분을 주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방향으로 맞춰서 설계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대상을 명시하는 겁니다. 관리자 보고용으로 핵심만 간단하게 적어달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관리자 보고용으로 핵심만 간략하게 적어줘. 그러면 적어주겠죠. 아래의 보고용에는 핵심 용법입니다. 문제, 원인, 조치. 그래서 관리자의 보고용 설비 고장 핵심 요약입니다. 설비 주요 문제, 추정 원인, 핵심 조치. 공공사는 5일 이내에, 주 원인은 노후, 정비 미흡, 핵심 조치. 007은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분량 제한입니다. 3 내지 문장으로 핵심만 요약해 달라. 한번 요약해 달라고 해보죠. 3, 4페이지로 문장 요약해 줘. 자, 문장 요약해 달라니까 관리자 보고로 요약을 해주는데 닥 파일로 왔습니다. 이거를 화면으로 보여줘.
설비 고장 요약을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니까 개요. 주요 원인 조치 방안 이렇게 이제 보여주게 되겠죠. 보고서 요약입니다. 개요, 문제 요약, 분석, 제안, 요약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보여주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문장 제안의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 요령에서는 정확하게 지시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 지정을 한번 해봤죠. 명시를 한번 했죠. 핵심만 간단하게 분량을 제한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요약에 관계되는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생성 요약 보고서 예시입니다. GPT 생성 요약 보고서 예시입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4번 004의 설비는 30일간 3회 고장을 발생했고 고장을 발생했으며 평균 7.2의 정상 범위에서 5 이하죠. 크게 초과되었다. 5일 이내에 재고장이 발생한 패턴이 보이며 이는 임시 수리가 아닌 부품 교체가 필요하게 된다. 즉시 모니터링을 권장하게 원한다. 이렇게 이제 예시가 되죠. 문제의 정의는 뭐냐면 고장이 높은 진동값이 나타나고 패턴은 5일 이내에 재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원인 추리는 임시 수리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품 교체나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의 개념으로 볼 수 있죠. 조별 실습 GPT 응답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별 실습 GPT 응답 보고서는 GPT의 질의를 하게 되겠죠. 복잡한 조건, 그 다음 검토, SQL 결과의 데이터를 검증해야 되겠죠. 요약을 요청해야 됩니다. GPT에 보고서 형식으로 의뢰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고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요약 내용의 검토 및 형식 정리를 해야 되겠죠. 조별 보고서 구성 요소는 질의를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의 목적과 핵심의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의 결과에서 SQL의 조회 결과를 요약하게 되겠죠. 그럼 요약하게 되면 이 GPT가 AI 생성 분석을 요약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조치 제안입니다. 권장의 아이템을 이렇게 가져와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별 보고서 구성 요소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시각화 템플릿 구성입니다. 데이터의 시각화 템플릿 표의 형식입니다. 설비별 고장 빈도의 및 진동값, 재고장의 발생 간격, 그 다음 부품 교체 이력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별 고장 빈도 및 진동값을 표로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자 고장 빈도의 진동값을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줬죠. 요거를 다시 GPT의 스타일 요약 문장으로 만들었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표로 만드니까 고장 빈도하고 진동값의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4, 7, 2 기타 설비의 평균 빈도 5, 3, 2 위험 등급은 고위험, 중급 이렇게 목표는
요래 0.2의 유지, 그 다음 예열, 그 다음 온도, 복합관리,